먼 옛날 조선시대 백성의 희로애락이 강물처럼 흐르던 수도 한양의 인황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한 관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 호는 청운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지도를 읽어내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하여 그의 초가집 문턱은 늘 사람들로 달아 있었습니다. 청운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혜안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아이로 아버지를 닮아 사람과 세상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청운은 딸 혜안의 손을 잡고 왁자지껄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혜안아, 오늘은 책으로 배우는 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덜컹거리는 술의 소리, 손님을 부르는 장사치들의 우렁찬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며칠을 굶었습니다. 밥 한 술만. 제발. 혜안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지만 그 두 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의 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보여요. 청운은 딸의 말에 깜짝 놀라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불씨라니? 내가 무엇을 본 것이냐? 지금은 비록 병들고 굶주렸지만 저 아이는 훗날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을 강한 의지가 눈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청운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진정으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졌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청운은 혜안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안아,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거울 뒤에 감춰진 진실된 마음, 그 사람의 영혼까지.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옵니까?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라. 혜안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비단 값을 두고 다투던 두 상인이 청운을 찾아왔습니다. 청운 선생, 제 말이 맞는지 이 자의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주십시오. 이 자가 저를 속이려 듭니다. 아저씨께서 거짓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저씨, 지금 왼쪽 발끝을 자신도 모르게 까딱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꾸짖는 목소리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도 맺히셨고요. 그것이 바로 마음속 불안함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결국 상인은 혜안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붉어지며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소녀의 비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자가 사내들처럼 관상을 논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질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자가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논한단 말인가? 집에서 바느질이나 할 것이지. 청운 선생이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군. 저러다 큰일 나지? 그러나 청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딸의 재능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재능에 어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겠는가? 내 딸은 나를 뛰어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관상가가 될 것이다. 혜안이 18 되던 해의 차가운 겨울, 아버지 청운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야 합니다. 제발. 혜안아, 아비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세상은 너의 눈을 두려워하고 시기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 거라. 관상은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어야 한다. 네,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너의 그 눈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라. 그날 밤 청운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18배 해안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사람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해안을 찾는 발길은 없었고 그녀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아낙네가 다급하게 해안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안 아가씨. 제발 도와주시오.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소. 산파도 이미 포기했단 말이오. 해안이 달려가 보니 갓 태어난 아이는 숨이 멎어 있었고 산모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부인,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생명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말이오? 해안은 아버지에게 배운 응급처치법과 기색을 살피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어서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산모의 배를 문질러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해안의 침착한 지시대로 하자 잠시 후 기적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앙. 으앙. 살았다. 우리 아이가 살았어. 이 일이 마을의 은퇴한 의녀 할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안을 불러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산모와 아이를 살렸다지? 진맥도 할 줄 안다 들었다. 내 맥을 한번 짚어보거라. 해안이 조심스럽게 맥을 짚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맥을 일이 정확하게 짚다니. 해안아, 마침 궁에서 의녀 견습을 뽑는다 하니 내가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안은 의녀 견습으로 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아가씨가 정말 용하긴 용해. 여자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어. 드디어 해안이 궁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높고 거대한 궁궐의 문 앞에서 해안은 숨을 골랐습니다. 와, 이렇게 크고 웅장한 곳이라니?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시선은 마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시골 출신의 어린 계집애라며 수군거리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아이가 그 관상 보는 아이라고? 의녀 견습이라 해봐야 허드레실이나 하겠지. 어느 날 해안이 내의원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품과 위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해안이라 하더냐. 먼 곳에서부터 너의 소문을 들었다. 네, 그러하온데. 누구신지요? 내 얼굴도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 해안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과 같았는데 그 위로 불길한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위태롭다니. 네, 대감님의 운명에 2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서 다가오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곁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멀리서 오는 위협은 대비하면 피할 수 있으나 바로 곁에 있는 위협은 더욱 치명적인 법입니다. 대감님께서 가장 믿고 계시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사내, 즉 승정원의 도승지 최민준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녕 그것이 사실이더냐. 제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디 문턱을 낮추십시오. 높은 곳에서는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몸을 낮춰 백성들과 가까워지면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절대 발설하지 말 거라. 며칠 후 최민준 대감은 약속대로 해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해안아, 내 말이 맞았다. 정말로 가까운 곳에서 왕실의 재정을 빼돌리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나와 함께 내 수사 창고를 가보겠느냐?
해안은 최 대감을 따라 왕실의 곡식을 보관하는 내수사 창고로 향했습니다. 대감님, 이곳의 공기가 이상합니다. 공기가 내 곡식이 가득 차 있다면 훈훈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이곳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하고 텅 빈 기운이 감돕니다. 해안의 말에 창고를 둘러보던 최 대감은 구석에 어색하게 놓인 집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집더미를 치우자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빼돌린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창고지기가 감히 국고를 빼돌렸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붙잡혀온 창고지기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 그때 해안이 창고지기를 유심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이 사람은 주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저지른 일일 뿐, 진짜 주범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해안의 말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창고지기를 협박하여 곡식을 빼돌린 상급관리가 배후에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민준 대감은 해안의 재능에 감탄하여 이 모든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처자가 있사옵니다. 관상술에 뛰어나 내수사의 비리를 단번에 간파하였나이다. 여인이 관상을 본다. 과연 흥미롭구나. 짐이 직접 한번 만나보아야겠다. 드디어 해안은 지존의 자리에 있는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녀 해안, 전하께 문안드리옵니다. 네가 그 관상가로구나. 최승지가 너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구나. 어디, 과인의 얼굴도 한번 보겠느냐. 해안이 조심스럽게 용안을 살피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의 관상에도 최 대감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전하의 주변에 매우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하를 해하려는 자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지던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전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사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수, 승정원의 부승지였습니다. 해안이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독백, 이 사람이다. 임금님의 운명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그림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윤태수의 얼굴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신호가 가득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부자연스러운 손짓, 그리고 애써 감추려는 불안한 눈빛까지. 역모라니. 대체 과인을 해하려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윤태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마치 비밀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전하, 승정원 도승지, 최민준 대감을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 계집 또한 수상합니다. 저 아이가 궁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사옵니까? 윤태수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서신 한 장을 꺼내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최민준과 저 계집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자이옵니다. 서신에는 정말로 최민준과 해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저희는 결단코 이런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증자가 이리도 명백한데 어찌 발뺌을 하려 하십니까? 임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해안이 윤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대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서신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찌 일일이 기억한단 말이냐. 답해 보십시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받았다. 거짓말이십니다.
해안의 단호한 목소리가 대전 안을 울렸습니다. 지금 윤대감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으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말할 때 나타나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또한 대감의 손가락에 희미한 먹물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간밤에 대감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태수의 손가락으로 향했고 그의 손에는 정말로 지워지지 않은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 이 서신 또한 위조된 것입니다. 종이에 스며든 먹의 마른 정도가 행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에 걸쳐 쓴 글씨를 교묘하게 합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임금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윤태수.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역모를 꾸몄단 말이냐. 윤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아직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눈빛이 계속해서 밖을 향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숨기는 것이 있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거사는 오늘 밤이었지요. 해안의 말에 윤태수는 마치 심장을 꿰뚫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대감의 손목에서 맥박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밖을 살피는 것은 밖에서 기다리는 동조자들에게 보낼 신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당장 금군을 총동원하여 궁궐을 봉쇄하고 수상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궁궐은 금군들로 포위되었고 곧 궁 밖에서 역모를 위해 대기하던 무리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왕조의 운명을 뒤바꿀 뻔했던 거대한 역모가 한 소녀의 비범한 눈에 의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임금은 해안을 불렀습니다. 해안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과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리겠다. 전하, 소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사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래도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려야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앞으로는 여자들도 재능이 있다면 남자들과 똑같이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임금은 해안의 당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다. 내 말이 옳다. 재능에는 본디 남녀의 구분이 없는 법이지. 오늘부터 너를 조선 최초의 여성 궁중 관상 자문관으로 임명하노라. 앞으로 과인의 눈이 되어 사람들을 살피고 조언을 아끼지 말 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리하여 해안은 조선 최초이자 최고의 여성 궁중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궁궐담을 넘어 백성들에게 퍼져나갔고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해안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임금의 곁에서 수많은 간신들의 음모를 막아내고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해안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눈은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마치 자랑스러운 딸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한 소녀의 지혜로운 눈은 위태로웠던 왕조의 운명을 구하고 역사 속에 영원한 등불로